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입니다. 이 파일은 2부 파일인데요. 부산 여중생 폭력 사건에 이어서 그 이후에 전국에서 이제 벌어지고 있는 사건들이 수면에 올라오게 되죠. 또 다른 사건은 강릉 여고생 폭행 사건입니다. 2017년 7월 17일 강원도 강릉시에서 여고생 한 명이 무려 7시간 동안 가해자 5명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한 사건이에요. 이 사건은 이제 피해자 언니가 부산 여중생 집단 폭행 사건이 막 이제 세상에 널리 퍼지는 걸 보면서 내 동생 사건도 알려야겠다 하면서 인터넷에 글을 올리게 됐는데, 이걸 이제 사람들이 커뮤니티에 실어 나르게 되면서 우리에게 알려지게 됐죠. 사건은 2017년 7월 새벽 3시쯤에 벌어졌다고 해요. 이 동생과 가해자들이 강릉 경포대 해변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시비가 붙었다고 해요. 근데 이 사건에서 이제 충격을 줬던 게 뭐냐면, 이 아이들이 원래는 함께 어울리면서 친구 사이였던 아이들이에요. 그런데 해변에서 술을 마시다가 가해자 한 명과 이 피해 여성, 이제 여자아이가 야, 잠깐 나랑 얘기 좀 해 하면서 이제 다른 쪽으로 가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막 둘이서 이제 목신각신 얘기를 하다가 이 가해자가 감정이 격해지면서 피해자를 먼저 때리게 되고, 그러고 나머지 이제 가해자 아이들도 같이 와서 이 피해자 아이에게 쌓였던 감정이 있다면서 폭행에 가담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대체 이 아이가 어떤 일을 했길래 이런 그 불만을 가지게 됐냐? 그 이유로는 이 친구들이 이제 자취를 하나 봐요. 근데 자취할 때 돈을 뭐 안 냈다, 뭐 헤어진 남자친구한테 연락을 했다, 또는 내가 낙태를 한 사실을 남에게 알렸다라는 등의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해변가의 폭행은 다가 아니었어요. 이들이 자취방에 끌고 가서도 폭행을 7시간 동안 계속합니다. 이 사진은 그 피해 학생의 언니가 아마 공개를 한 사진 같은데, 제가 이제 이렇게 모자이크 처리된 사진만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정도만 보면 여러분이 아마 가늠이 좀 잘 안 되실 거예요. 마침 이 폭행 장면이 핸드폰으로 찍어져서 인터넷에 남아있더라고요. 그 장면 잠깐 보실게요. 씨발. 미안해. 앞으로 가라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고. 앞으로 그냥 볼이 팔기자. 조심하고. 기다려? 조심하자. 그리고 일로 차면 죽여버린다. 이 이에서 다리 치워. 대답해. 오. 앉아, 앞으로 와. 너가 옆에서 와. 막 얘기해. 카메라 쳐다보고 얘기해. 얘기하라고. 5, 4. 너 진짜 내 생각엔 4분 지나보고 얘기 못해. 여기 지가 그때 기억나는 존나 얘기해. 이해해봐. 방 뺄 때 내 손 다 뺐다 그러고 너 옷 그냥 입고 나간 거랑, 그리고? 나 때문에 방 빼게 된 거랑, 그래서? 방 빼고도 방세 달라 그랬는데 계속 안 줘서. 왜 안 줬어? 왜 안 줬어? 나 지금 2번 말한다. 나 파라고. 왜 안 줬어? 3번 말했지. 말해. 왜 안 줬어? 내가 알려줘? 네가 더 잘할 텐데? 파라고. 왜 안 줬냐고. 그런데 놀라운 건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폭행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가해자 한 명이 아는 오빠에게 영상통화를 겁니다. 그리고 영상통화를 걸어서 지금 자기가 이 아이를 폭행하고 있는 장면을 생중계하기도 하죠. 자, 그거에 대한 증거 카톡이 있어요. 그래서 이 지인 오빠가 이제 영상 전화를 받았는데, 혹시 이 친구 맡고 있을 때 거기 애들 중에 한 명이랑 영상통화한 적 있어요? 네, 영상통화 와서 받았어요. 맞는 거 보고 그만하라고 했어요. 누구 폰으로 했어요? 영상통화를 하면서 걔네가 뭐라고 했어요? 저희가 그때 소리가 잘 안 들리고 얼굴 보고 놀래서 그만하라고만 했어요. 일단 알겠습니다. 카톡이 아니라 페북이래요. 네, 페북으로 해가지고 진행을 했다고 해요. 물론
어린 아이들이니까, 어린 아이들이라고 하기엔 이제 여고생들이지만, 여고생들이 약간 판단이 조금 미숙해서 저지른 일이라고 이해하고 싶지만, 그러기엔 이건 너무 무자비한 거 아닌가요? 뿐만 아닙니다. 이 폭행을 했던 동영상을 단체 채팅방에 올리기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 마치 자랑인 것처럼 보여주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이 가해자가 신고를 하게 되면 너의 가족들까지 내가 죽인다는 협박도 하게 되죠. 피해자는요, 온몸에 완전 폭행을 당하고 얼굴이 됐잖아요. 그래서 집에 가기가 두려웠다고 해요. 그래서 인근 해수욕장에서 좀 쉬던 중에 쓰러졌고요. 다행히 지인이 발견해서 구급차를 불러 병원에 가게 됩니다. 병원에서 치료를 잘 받았고요. 현재 이 피해자는 사건의 후유증으로 정신과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어요. 만약에 이 사건이 이렇게 여고생, 여중생 사이에서 벌어진 게 아니라 다 큰 성인들 사이에서 벌어졌던 사건이라면 분명 이건 폭행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되겠죠. 그런데 이 가해자들의 태도가 조금 이슈가 됐습니다. 이 사건이 이렇게 수면 위에 떠오르고 나서 오히려 자신들의 SNS에 태평하게 술을 마시는 모습을 사진을 올리기도 하고, 그래서 반성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지 않기도 했고요. 또 가해 청소년들이 얼마나 좀 미성숙한가라는 걸 볼 수 있는 부분은 뭐 이런 얘기도 전해진다고 해요. 아, 내가 이 강릉 사건으로 해서 유명해져서 페북 스타가 될 수 있지 않겠냐 라는 이야기를 했다고도 전해지고요. 또한 반면에는 내 신상털이를 하는 사람은 누구든 내가 고소해서 합의금을 뜯어내겠다라는 생각을 주변에 얘기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이제 카톡 내용이 아마 이렇게 각색이 된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부산의 그 친구의 사진이 공개가 되면서 이 아이의 사진이 됐죠. 그러면서 야, 우리도 걔 언니가 사진 퍼뜨리면 저 정도일 수 있어. 됐어, 우리도 고소하면 돼 라고. 그럼 뭐해, 다 퍼졌을 텐데. 상관없어. 어차피 다 흘러가. 나중에 다 묻혀. 보통의 이제 청소년들이라면 오히려 더 무서워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오히려 더 이 친구들이 대범해지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피해자 언니에게 전화를 해서 사과는커녕 자기 얼굴을 공개했으니 뭐 고소를 하겠다고 협박을 하기도 했고요. 자, 그러다가 이제 사건이 여론이 이제 별로 안 좋아지면서 결국 가해자 한 친구는 SNS에 해명 비슷한 글을 올리게 되는데 한번 보실게요. 저도 이거 참, 이 사건 참. 자, 나는 가해자 중에 한 명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친구였는데 그렇게 때려서 얼굴 반병신 안 만들어요 하고 그날의 이제 상황들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방세를 뭐 내기로 했는데 방세를 안 냈고 자기가 이제 어린 나이에 아기를 낳았는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소문이 퍼지게 만들었고 그리고 이제 죄송합니다. 저는 뭐 이런 이유 때문에 너무 뻔뻔하게 나오니까 아이를 때렸습니다. 저희도 한때 친구였는데 너무 심하게 해서 겁도 나고 무서웠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실망시켜드린 점 죄송하다고 이렇게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것 같아요. 결국에는 어떻게 됐느냐? 9월 12일 날 이 주범 3명 중에 17살인 2명은 법정 구속이 되었고요.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사실 안타까운 점은 이 사건이 부산 여중생 사건보다 더 먼저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에 대해서 수사 진행이 계속 부진했던 거죠. 수사 자체도 미흡했고요. 하지만 부산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거기에 여론을 타고 그 강릉 사건까지 대중에게 알려지고 나서야 제대로 된 수사와 또 이 구속이 진행이 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에 사건들이 이슈화가 되면서 또 하나의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번 사건은 충청남도 천안에서 일어났는데요. 이 충격적인 건 이 가해자들이 피해 학생에게 약간 그 전 사건을 모방한 것 같은 느낌을 이제 받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야, 부산 애들한테 받으면 너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파이프로 똑같이 해줄게.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전해집니다. 이게 그 피해 학생의 이제 전해지는 사진인데요. 어떻게 폭행을 했냐? 골목으로 끌고 가서 폰 뺏고
피던 담배를 던지고 다리에 침을 뱉고 다시 자취방으로 끌고 가서 문 잠그고 애 때리고, 이건 피해 학생의 진술입니다. 약 1시간 동안 200번 내지 300번 뺨을 맞았다고 해요. 이 언어적인 협박의 수준도 상당히 좀 서늘한데요. 내가 널 칼을 가져와라. 칼빵을 하겠다. 너같이 걸레 같은 애는 흉터 하나 정도는 괜찮다. 널 집에 보내지 않겠고 여기에 계속 감금하겠다. 이건 또래 친구들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라 정말 무슨 사이코패스, 납치범, 살인범이 할 수 있는 말 같은데 좀 가슴이 아프죠. 특이한 점은요, 이 피해 학생이 결국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가해 아이들이, 그러니까 폭행을 저지른 아이들이 되려 폭행 당시 찍었던 동영상을 SNS에 올렸다고 해요. 이제 이 영상은 한국일보에서 이렇게 편집한 영상을 가져왔는데요. 고개 들어봐. 얼마야? 펴 졸라 내 기분 나쁘게 너? 똑바로 와. 아, 뭐 스파이프 같은 아, 왜 재밌잖아. 재밌다 그랬어? 방금 재밌다고 한 거예요? 아, 참 이게 있잖아요. 정말 예전 같지 않은 것 같아요. 정말로. 이 사건의 가해자 2명은 현재 구속돼서 조사 중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끝날 줄 아셨죠? 아니요, 끝나지 않았어요. 이 사건의 조사가 끝나기도 전에 이번에 충청남도 아산에서 또 10대들이 여중생을 감금하고 폭력을 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게 됩니다. 이 피해 여학생은요, 얼굴하고 팔, 이렇게 온몸에 상처를 입어서 전치 3주의 병원 치료를 받았고요. 정신적인 충격으로 학업을 중단한 상태고요. 가해자였던 10대 학생 2명은 피해자 감금하고 파이프로 엉덩이, 허벅지, 종아리, 그리고 얼굴까지 구타했고 발로 걷어차기도 했고요. 허벅지에 담배를 지지기도 하고 1시간 넘게 폭행을 하다가 풀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욱더 잔혹한 면을 하나 보여줬어요. 조건 만남을 강요했던 거죠. 무슨 얘기냐면 이제 뭐 어디 가서 누구 남자를 만나라 뭐 이런 얘기였나 봐요. 근데 사실 이건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그 법률의 위반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가해자 1명은 구속 기소가 됐고 다른 1명은 불구속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지난 7월 정도부터 발생한 사건들로 계속 지금 이 청소년 범죄의, 우리나라 청소년 범죄 현실의 단면을 여러분께 약간 알려드린 것 같아요. 이렇게 비슷한 범죄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죠.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이제 요즘은 무면허 운전해가지고, 얼마 전에 그 여고생인가 여중생이 무면허 운전을 해가지고 20대 가장을 차로 쳐서 죽인 일도 있고요. 절도, 뭐 그 외에 폭행까지 이 청소년 범죄가 정말 늘어나고 있고 그 수위도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년법을 폐지시켜야 된다는 목소리가 점점 힘을 받고 있는 거죠. 소년법이라는 건 뭐냐면, 자, 만 12세의 아이를 형사 미성년자로 정의를 해요. 그래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 14세 미만까지 촉법소년, 만 19세 미만까지 범죄소년으로 정의를 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은 이 구간에 따라서 약간 가벼운 법적 책임을 받게 되는 거죠. 나이 구간에 따라서요. 그러니까 만 14세 미만의 아이들은요, 거의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된대요. 그리고 19세 미만까지도 많은 특례를 받아서 형을 선고가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나이가 어려서 저지른 절도, 폭행, 더 나아가서 살인은 죄의 무게가 다른 걸까요? 피해자의 아픔은 덜한 걸까요? 시간이 갈수록 청소년 범죄는 굉장히 극악무도해지고 있어요. 단순히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그들의 죄를 가볍게 처벌하는 게 타당한 걸까라는 게 요즘 일고 있는 여론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문제는 뭐냐면, 이 청소년 범죄자들이
인터넷으로 내가 저지른 이 범죄 행위가 어떤 건지 어느 정도 처벌을 받는지 미리 알고 그 선까지만 딱 얘네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악용되고 있는 사례가 발생을 하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여러분, 모든 이들이 소년법 폐지에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확실한 건 이거예요. 분명히 청소년들은 우리보다 이제 성인들보다 어리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인지 능력도 좀 떨어질 수도 있고 뭐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인이 저지른 범죄와 청소년이 저지른 범죄를 똑같이 처벌하면 되겠느냐라는 것도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걸 반대하는 사람들이 어떤 주장을 내냐면 사실 미성년자 범죄가 이렇게 늘고 있는데 이건 사회적인 영향도 있는 거 아니야? 인터넷, 뭐 SNS, 또 여러 미디어에, 뭐 게임에 뭐 여러 가지 폭력적인 것들에 애들이 노출이 되면서 다양한 범죄 유형이 익혀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건 아이들만의 잘못이 아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가정적으로 어떤 더 큰 관심을 보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렇다면 현실은 어떨까요? 실질적으로 소년법의 폐지는 좀 힘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유엔에 소속된 국가예요. 그런데 소년법은 보통 유엔에 소속된 회원국들이 모두가 적용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유엔의 법에 따르면, 이 협약에 따르면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무기징역이나 사형 선고는 안 돼요. 금지되어 있어요. 룰도 좋아요. 하지만 지금 우리 사회가 이렇게 변화하고 있고 이 범죄가 점점 청소년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거에 대한 개정은 필요하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실제로요. 이웃나라 그 일본에서는요. 처음에 소년법은 16살이었어요. 그런데 2000년에 14세로 낮췄고요. 2007년에 다시 12살로 개정을 했어요. 근데 여기에는 일본 사람들이 이걸 낮추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한 사건이 벌어졌는데 이 사건이 이 범인이 이 아이입니다. 일본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이걸 사카키바랴 사건이라고 하는데 초등학교 6학년 여학생 둘을 뒤에서 공격했고 머리를 망치로 내려치고 그 시체에 머리를 자르고 고인의 애들의 피를 마시는 정말 14살의 남자아이가 했다고는 상상할 수 없는 엽기적인 살인을 저지른 거죠. 그런데 당시에 일본이 처벌 연령이 16살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소년원에서 정신과 치료받고 2005년에 바로 풀려납니다. 그래서 이 사건으로 일본 열도가 굉장히 떠들썩했죠. 그때 소년법을 개정하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한번 생각해보고 제가 답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도 생각해보자는 거죠. 이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 만 18세, 19세 미만이라고 우리가 정해놓은 법이 너무 너그러운 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청와대에서 왜 많은 청원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청와대가 답을 내줬어요. 청와대는 형벌을 강화하는 것보다는 교화하거나 예방하는 것에 더 집중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그런데 글쎄요. 굉장히 교과서적인 이야기죠. 교수님들이 할 수 있는 이야기죠. 소년법 문제가요. 그렇게 풀기 쉬운 문제는 분명히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쵸? 그런데 구체적 방안을 지금 누가 당장 낼 수 있는 것도 아니니 답답한 노릇인 거죠. 청와대 쪽에서. 하지만 사실 우리가 원하는 건 단 한 가지예요.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피투성이가 된 여중생의 그 모습, 그 청소년 범죄를 없앨 수 있냐는 거죠. 이 사건에 대한, 그리고 청소년법, 소년법 폐지에 대한 여러분의 댓글, 깊이 있는 댓글 환영합니다.